성인들은 사무직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화사는 앉자풀이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쉰 목소리, 그러니까 목 쉰 거에 대한 한방 치료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이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소아청소년들 중에서도 이 쉰 목소리를 굉장히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쉰 목소리, 한의학적으로는 애성, 영어로는 hoarseness라고 하는데 이 쉰 목소리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상 목소리와 쉰 목소리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쉰 목소리의 병리적인 원인들, 그리고 쉰 목소리의 치료 원칙, 그리고 치료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쉰 목소리의 한의학적 치료법,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상 목소리와 쉰 목소리의 각각의 생성 원리부터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코를 통해서 들이마신 공기는 성대가 있는 후두를 거쳐서 기도, 기관지를 지나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이마신 숨을 천천히 다시 내보내면서 성대를 진동시키면 소리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공명과 구음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음성이라는 목소리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목소리의 고유한 특색을 결정해 주는 것은 성대의 진동에 의한 정상적인 소리의 생성입니다. 목소리를 별로 많이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장기간 했다거나 노래를 너무 무리해서 여러 곡, 특히 고음이 있는 노래를 여러 곡 불렀을 때 목소리가 가라앉고 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대가 평소보다 진동을 많이 함으로써 그 마찰로 인해서 성대 점막이 충혈되고 부어올라서 정상적인 진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목소리는 성대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쉰 목소리의 병리적 원인들이 되겠는데요. 이 쉰 목소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리적 원인들로서는 목소리의 남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소리를 너무 고음 노래를 많이 불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목소리 남용이 되겠는데, 이런 목소리 남용에서부터 후두염이라든지 성대 결절, 그리고 악성 종양 등과 같은 기저질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 후두염이 되겠는데요. 이 감기를 앓은 후에 쉰 목소리가 나타날 때 성대를 잘 관찰해 보면 이 성대 점막이 부어 있고 충혈이 되어 있는 급성 후두염 소견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말씀들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후두염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만성 후두염이라고 하고요. 음성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교적 괜찮다가도 다시 사용하면 목소리가 변화되고 일정한 통증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후두염은 후두에 발생한 만성 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에 의한 감염성 만성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후두 자체의 급성 염증의 반복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후두 주변의 편도 그리고 부비동 그리고 기관지, 식도 등에 생긴 질병이 간접적으로 후두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후두염의 경우 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반면에 이 만성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후두에 급성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편도나 부비강에 있는 염증이 후두로 이렇게 파급되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목소리를 너무 많이 쓰거나 지나친 흡연, 그리고 지나친 음주,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스모그 같은 대기 환경의 오염 물질이 많이 흡입되는 것 같은 그런 비감염성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임상적으로 만성 후두염의 대부분의 원인은 인후두 역류 질환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만성 후두염 환자들은 발열, 통증, 연화골랑 등의 염증에서 비롯되는 증상보다는 이 쉰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 변화와 함께 이 기침, 인두 이물감, 그리고 음성 피로 같은 증상을 주로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급성 후두염에 비해서 실제 이 성대 부위에 병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대 결절, 폴립이라고 하는 성대 결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성대의 한쪽 또는 양쪽에 굉장히 좁쌀만한 작은 혹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성대 물혹 또는 성대 군살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물혹은 성대의 마찰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 성대가 부어 올랐다가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굳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성대 결절, 그러니까 보컬 노듈이라고 하는데 이 성대 결절은 지속적인 음성, 그러니까 목소리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6, 7세 정도 되는 이 남자 어린이들 그리고 30대 초반의 여성분들 그리고 가수나 교사분들, 강사분들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구개열이라고 들어보셨죠? 입천장 갈림증, 이 구개열이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국의 인두 부전을 보상하기 위해서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이 성대 결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대 점막의 원활한 윤활 작용을 위해서 성대의 습기를 충분히 이렇게 잘 보충을 해주고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음성 휴식, 그러니까 보컬 레스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리고 음성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성대 결절 치료의 원칙입니다. 음성 치료에 의해서 환자의 한 80% 이상에서 증상 호전이 가능하고요. 특히 소아청소년에서의 음성 치료 효과가 성인에서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낫는다라고 하는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이 성대 결절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술 후 재발이 굉장히 잦고요. 둘째, 소아는 이 후두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병소를 정확하게 제거하는 게 좀 어렵고요. 세 번째는 사춘기 이전에 대부분 결절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요. 네 번째, 수술 후 음성 휴식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에 그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후두경 검사 결과나 음성 분석 결과보다는 본인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대 마비인데요. 성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호흡할 때는 이렇게 잘 열려가지고 공기가 통하고 발성을 할 때는 좀 닫혀가지고 양측 성대 사이에 빈틈이 전혀 없어야 정상적인 목소리를 잘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성대 마비가 오게 되면 양측 성대 사이에 빈 틈이 생기게 되니까 발성을 할 때 이 바람이 새는 쉰 목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음식을 삼킬 때 기도로 흡인이 일어나서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드물지만 악성 종양도 있는데요. 이 성대나 성대 주변에 악성 종양, 암이 발생하게 되면 성대의 정상적인 진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쉰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쉰 목소리는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병리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애성, 쉰 목소리가 2주에서 3주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애성, 쉰 목소리와 함께 감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통증이 동반될 때, 그리고 세 번째 객혈,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거죠. 객혈이 동반될 때, 네 번째 침을 삼키기 너무 어려울 때, 다섯 번째 목에 뭔가 혹이 만져질 때, 여섯 번째 며칠 이내에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심한 목소리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이제 6가지 정도의 상황인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찰을, 정밀 검사를 좀 받고 상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쉰 목소리의 치료 원칙 그리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쉰 목소리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음성 사용 제한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성 휴식, 보이스 레스트인 거죠. 이 만성 후두염 치료의 기본 원칙도 음성 사용을 가급적 최대한 제한하는 침묵요법이 중요합니다. 이 성대 결절은 발생 초기에는 음성 사용을 가급적 최대한 제한하고 음성 치료를 통해서 올바른 발성법을 교육받으면 원상으로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대 마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쪽 성대만 마비된 경우에는 6개월 또는 한 1년 정도 조심하면서 기다리면 음성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흡인도 소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애성, 홀스니스, 쉰 목소리라고 하는 이 애성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 오늘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되겠는데요. 이 애성, 이 홀스니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목소리의 여러 가지 변화 상태를 통칭하는 전문적인 이 의학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쉰 목소리가 난다, 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목소리가 계속 잠긴다, 부드러웠던 내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졌다, 높은 음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에서 고음 불가라고 하는 그런 개그 프로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높은 음 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목소리를 오래 쓰면 목소리가 쉽게 잠긴다. 목소리가 또 갈라지거나 떨리는 느낌이 든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애성, 홀스니스의 임상적인 표현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소리, 그러니까 노래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불러서 목이 쉬고 목이 잠긴 증상,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증상, 그러니까 한자로는 실음, 음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치료할 때에는 마땅히 향성 파적환을 제1순위로 처방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성 파적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약재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박하, 우리 페퍼민트 많이 이렇게 드시죠. 박하사탕의 형태로 박하라든지 연교 또는 길경, 길경은 도라지죠. 그리고 감초, 그리고 핵심적인 향성파적환의 핵심적인 약재는 사실 이 백약전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백약전, 그리고 천궁, 그리고 사인, 가자, 그리고 대황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향성파적환이라고 하는 처방은 이 목, 인후, 성대와 기관지에 좋은 한약재로 구성된 매우 유명한 그런 목소리 개선을 위한 특효 처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나라 때, 중국의 명나라 때 발간된 아주 또 유명한 의서 만병의춘이라는 유명한 의서가 있거든요. 이 만병의춘에서도 설명된 이 향성파적환은 한마디로 목, 인후, 성대 질환과 목소리의 특효 처방으로서 이 쉰 목소리, 거친 목소리 또는 목잠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증상, 목 이물감, 그러니까 목에 불편감, 목에 뭔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 만성 인후두염 등의 모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되었고요. 이 심한 목감기에 걸린 뒤부터 아니면 이렇게 스포츠, 야구나 축구를 관람하면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응원한 다음서부터, 또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평소보다 너무 많이 부른 후부터, 또 목소리를 평소에 별로 안 쓰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동안 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거나
뭐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불렀다거나 이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다음부터 이런 이제 경우들처럼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확실한 애성의 발생 이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즉 대부분 음성 남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이 음성을 그래서 성대가 평소보다 진동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 마찰로 인해서 성대 점막이 충혈되고 부어올라서 정상적인 진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평소에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특정한 직업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유치원 또 초중고 학교의 선생님들, 교사분들 그리고 학원 강사분들 그리고 소프라노, 뭐 바리톤, 테너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대중 음악 가수분들 그리고 뮤지컬 배우분들 또 가수 지망생 또 연습생 같은 분들 그리고 뭐 음대나 예대나 예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3, 중3 수험생들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연설이나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정치인분들 그리고 전화 상담원분들 그리고 군대에 처음 들어간 신병 그러니까 훈련병 시절에 목소리 엄청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신병분들 그리고 아나운서분들 매일매일 이제 특정한 톤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 아나운서분들 그리고 영화 배우분들 그리고 연기자분들 그리고 행사나 이벤트 진행자분들 MC분들을 여기에 속한 경우에는 이 조금만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좀 무리를 해도 곧바로 이 애성, 이 홀스니스, 쉰 목소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만성 후두염이나 성대 결절, 성대 폴립 또는 성대 물혹이나 군살과 같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목소리 변화가 진행이 된다면 후두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증상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단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특별한 원인 없이 점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목이 쉽게 잠기면서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노인성 성대 변화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자기 이 쉰 목소리, 애성, 홀스니스가 나타날 때에는 이 성대 결절, 성대 폴립, 또 성대 낭종 또는 위식도 역류 질환 또는 역류성 후두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또 급만성 편도염이나 급만성 후두염 또 이제 급만성 인두염 또 폐암, 식도암, 성대마비 기능적인 발성장애, 또 연축성 발성장애, 성대구증, 그리고 성대 유가종, 성대 반응, 성대 출혈, 후두암 등과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문가로부터 진찰을 한번 꼭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만일 쉰 목소리나 거친 목소리 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좀 전에 제가 아주 강조를 드렸던 목소리의 특효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향성 파적환 처방을 꾸준하게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쉰 목소리 예방, 그러니까 평상시 목 관리를 위해서도 이 향성 파적환을 미리 꾸준히 좀 챙겨서 드시는 것도 강하게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 쉰 목소리 예방법, 또 아름다운 목소리,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 유지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금연을 하셔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간접 흡연을 피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술이나 커피 같은 이 탈수를 유발하는 음식, 목에 진액을 빼주는 그런 음식을 피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많은 수분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확실하고 천천히 말하는 거, 이런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장시간 말하거나 노래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음성 남용을 피할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넓고 시끄러운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항상 마이크를 사용할 것. 그러니까 조그만 목소리를 내도 잘 전파가 되도록 마이크를 잘 활용할 것.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섭생법이 되겠고, 일곱 번째는 목이 쉬거나 피곤할 때에는 가급적 음성 사용을 자제할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목에 힘을 주고 흥분하지 말 것, 그러니까 목에 핏대 세우지 말 것,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고함을 치거나 썩내서 흥분해서 소리치지 말 것. 그리고 10번째는 극단적인 고음이나 저음을 내지 말 것.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수가 멋있다고 해서 저 가수처럼 한번 노래방에서 그 안 올라가는 고음을 막 이렇게 내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는 게 목소리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11번째는 이상한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말 것. 그리고 12번째는 맵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초콜릿이나 민트 같은 류의 음식 섭취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 목소리 관리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몸에 꽉 조이는 옷, 너무 꽉 조이는 넥타이, 요거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비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날씬하면 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의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취침 시에 머리 부위를 한 15cm 정도 이렇게 높여서 자게 하는 것도 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어떤 행동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목소리뿐 아니라, 쉰 목소리뿐이 아니라 모든 질환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쉰 목소리와 같은 성대 질환은 위의 방법, 제가 이제 몇 가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섭생법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음성 습관을 갖는 것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쉰 목소리, 애성, 홀스니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 7세 남자 어린이 쉰 목소리 상담입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쉰 목소리가 지속되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성대결절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쉰 목소리가 심하게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아기가 큰 소리로 꽥꽥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노는 걸 보니까 도대체 언제 좋아질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쉰 목소리에 좋은 한의학적인 섭생법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머님의 사연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라지, 길경을 활용하는 겁니다. 쉰 목소리 개선에 좋은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도라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길경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도라지는, 이 길경은 속열을 좀 이렇게 식혀주고 가래 배출을 도와주고 목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호흡기계의 면역력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아기가 먹기 쉽게 도라지 청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배즙에 좀 섞어서 같이 먹게 해주셔도 상당히 좋고요. 이 도라지 정과를 잘게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간식이나 반찬 만들 때 이렇게 활용해서 아기한테 먹여주시면 상당히 아기들이 잘 먹고 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박하차인데요. 민트라고 잘 알려져 있는 박하는 동의보감에서 상초의 열, 특히 목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하의 멘톨 성분이 주는 차갑고 매운맛은 편도염과 후두염, 그리고 인후염 등에 모두 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콩나물, 팥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콩나물은 비타민 C하고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목의 피로 회복과 면역 능력을 좀 증진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고 부르는 이 팥뿌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의 그 하얀 부분이죠. 팥뿌리는 몸속의 한기를,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주는 아주 좋은 임상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코하고 목의 염증을 치료하는 한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팥뿌리하고 이 콩나물을 같이 맑게 끓여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어린 애기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생강청이나 유자청 또는
모과청 등을 너무 달지 않게 물에 좀 타주는 것도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데, 유지하는데, 또 치료하는데 상당히 좋은 섭생법이 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쉰 목소리, 애성, 홀스니스의 한의학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보다는 예방, 섭생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음성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